마하바냐바람이 올 한 해가 그제가 신년법회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오늘 송년법회를 하게 됐네요. 오늘 날씨가 올 겨울 중에 제일 추운 영하 16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년법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살아나오시느라고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금강장사 불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이 매우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역할도 코로나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돼서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접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코로나가 우리 2년 동안 우리를 매우 괴롭혔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달리한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이 극락왕생을 하기를 발언을 합니다. 새해에도 코로나가 당분간은 창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보다는 좀 희망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신은 물론이고 코로나 치료제가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고 1월 달부터 저희 나라에서는 여러 국민들께 코로나 치료제를 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코로나 치료제가 성능이 좋아서 먹으면은 바로바로 코로나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제가 송년회 말씀을 주보에 게재한 글을 싣지 않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좀 내려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새해에는 중요할 것 같아서 비운 만큼 새 삶이 찾아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송년 법회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운 만큼 새 삶이 찾아든다.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활기차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텅 빈 허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담아도 텅 빈 허공, 그 빈자리가 있었기에 지구가 돌 수 있으며 태양이 빛을 뿌릴 수 있고 대지가 생명을 키울 수 있다.
만약 텅 빈 허공이 없었다면 작은 풀잎 하나도 자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량없이 크고 소중한 텅 빈 자리가 사람들 내면에도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바위가 양쪽에서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바위와 바위 사이가 이 공간이 없는 것이죠. 사이가 없는 것이죠. 사이가 없으면 나는 완전히 바위에 의해 압박을 당해가지고 압사를 하게 되고 그 압사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하나의 무간지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압사라고 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끊일 날이 없이 계속되는, 그 고통이 끊어져서 고통이 없는 이 공간이 없는 것이죠. 계속 고통이 진행되는 사이가 없죠. 그러한 고통을 받는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욕을 할 때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너는 무간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몸을 아파봤겠지만 이 고통이 쉴 사이가 없이 계속 고통이 통증이 이제 연속되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그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무간지옥이나 같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텅 빈 허공이 있기 때문에 텅 빈 허공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무간지옥이 될 거고, 텅 빈 허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이 우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우주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존재를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마운 생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이제 집이 없으면은 살 공간이 없잖아요. 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을 월세로, 남의 집을 전세로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죠. 또 집이 그것도 안 된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에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으면은 그런 노숙자로서 산다,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개념의 공간이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안정되게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 물리적 공간은 매우 감사하고 중요한 공간이다. 며칠 후면은 신축년 2001년이 지나고 이민년 2002년이 밝아온다. 새해는 우리 모두 낡은 생각을 비우고 텅 비운 마음자리에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자. 우린 가끔 한 점 번뇌도 욕망도 찾아볼 수 없는 해맑은 미소에 깃든 텅 빈 마음을 볼 때가 있다. 그 비어있음의 여유가 사람들에게 잔잔한 기쁨과 따사로운 이완을 준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에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그걸 요즘 비유를 하면은 멍 때린다고 그러는 거인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 어쨌든 이제 야외나 시골 들판에 가면은 아무 고민도 없고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가 돼서 조용하면서 편안하고 즐거울 때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비어있음의 여유가 사람들에게 잔잔한 기쁨과 따사로운 이원을 준다. 이 구름산 봉우리에 올라가 보셨죠? 다들. 힘들게 땀 흘려서 구름산 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산봉우리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보았던 충청도 어느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생각이 난다. 그 촌부는 말한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그들 노부부는 욕심이 없어 흙에 살면서 생명을 키우고 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바탕 일을 끝낸 다음 한가로운 시간, 그 한낮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들녘에서 곡식이 자라고 텃밭에서 푸송기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그들의 마음 또한 녹기만 한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만큼이나 가볍다. 노부부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지만 결코 부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가까이에서 봉양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분하다. 과한 욕심을 떠난 청빈한 삶이 주는 여유와 만족이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편할 겁니다.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바라지도 않고 부모님이 두 분이 몸이 건강해서 당신들 일할 수 있는 만큼만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며 사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는 모습 그대로가 자식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은 자식들은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없겠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시는 부모님들도 편하세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농사 지어서 곡식은 집안에 쌓여져 있죠. 또 부식 같은 것은 바로 집 앞에 자라고 있죠. 방 따뜻고 공기 좋고 자식들은 저 도예지 나가가지고 잘 살고 있죠. 뭐 추석 때나 설 때나 되면은 또 인사하러 찾아오지요. 이래 욕심이 없는 분들, 마음을 비우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100세가 가까워지면은 또 이제 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와서 죽음으로 맞이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노병, 병들고 늙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잖아요. 노병사, 사까지는 죽음까지 없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늘 청춘으로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죽음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바라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도둑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지만 노병, 늙고 병드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늙지 않으면은 병들 리도 없고, 병 안 들면은 또 그렇게 늙음이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어르신들이 늙고 병드는 것이 모시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늙고 병드는 것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고통은 노병사라고 했어요. 생로병사라고 그래야 되죠. 태어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인간의 근본 고예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팔고라고 하면은 구부득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고통스럽고 애별리고, 사람이나 물건을 사랑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꾸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가 됐겠죠? 제가 올 3월 달에 포교 원장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포교 원장을 그만두고 여기 절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변화된 것이 뭐냐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가 딱 끊어지는 것이, 전화가 딱 끊어져요. 포교 원장 때는 계속 전화 받고 그 전화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별로 다른 업무가 없어도 바빴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전화가 싹 끊어졌어요.
그래 요즘은 저한테 일주일에 한 통 하나요? 밖에서 걸려온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올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그 전화 건 사람 밥 먹자고 전화 오는 게 많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 임원들이 뭐 신도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한다든가 이런 정도지. 이제 물론 옛날에 그러잖아요. 권력이 끊어지면은 뭐 그런 현상이 옛날 같으면 전화가 1차적으로 딱 끊기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애털토리로 이제 사는 것이죠. 포교원장을 그걸 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딱 끊어져요. 그것이 저는 포교원장을 그만두니까 그렇게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올해가 68인데 내일 버리면 70이잖아요. 70이면은 옛날 같으면은 저 세상에 갔어야 되는 그런 사람 나이잖아요. 그런데 70인데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옛날 같으면은 저 세상에 갔어야 될 사람이 나이가 됐으니까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전화가 끊어질 때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겸사겸사 이제 안 오게 되는데 또 내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반가워는 해요. 반가워.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을 잘 조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마음 잘못 먹으면은 멍 때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우울증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마음 잘못 조정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 조정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마음을 텅 비우고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환경에 생겼어요. 근데 비운 만큼 새로운 삶이 찾아든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젊었을 때의 얘기이지, 늙어가지고 마음 비우고, 뭐, 비운 만큼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마음을 비운 만큼 새로운 삶이 찾아드느냐. 그런 것은 또 좀 더 생각해 볼 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젊었을 때 하라고 하는 뜻이 이런 데가 있지 않는가 하면 젊었을 때 마음을 내려놓고 텅 비고 살아봤을 때의 새로운 삶이 찾아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늙으면은 이것이 아니야. 늙어봤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건 이제 괴로움이요. 멍 때리는 것도 아니요. 그런 상황에는. 어쨌든 이 충청도 이 노 부부가 마음 정리를 잘 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자식들이 안 온다고 섭섭한 생각도 없고 또 친구들이 거기는 전화도 없으니까 뭐
기대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이고 접촉하는 것이 이제 자연과 농사지요. 일반 노부부의 농촌의 삶에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농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니까 노부부가 나가가지고 할아버지는 논에 가고 할머니는 바로 대문 밖에 채소밭에 가고 그랬다가 한 바퀴 빙 돌고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나면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평상회에 올라가서 두 노부부가 누워서 높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나 보고 그러면서 마음 비우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제 배고프면 이제 밥 차려서 먹고 뭐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몇 년 전 보았던 충청도 어느 산골에 사는 노부부가 떠오른다. 그 전부는 말한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 매일매일 행복하다. 그분들은 아프지 않는 것만 고맙게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아프고 삶을 살아요. 그렇게 늘 운동을 하고 밥 잘 드시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시고 욕심 부릴 거 없고 그들 노부부는 욕심 없이 흙에 살면서 생명을 키우고 있다. 이른 아침 한바탕 일을 끝낸 다음 한가로운 시간 그 한낮 사람들이나 보이지 않는 들녘에선 곡식이 자라고 텃밭에선 푸성기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그 곡식이 자라고 푸성기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또한 높기만 한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만큼이나 가볍다. 욕심이 없으니까 가벼운 것이죠. 노부부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는 않지만 결코 부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가까이에서 봉양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충분하다. 과한 욕심을 떠난 청빈한 삶이 주는 여유와 만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 그저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많이 모아서 많이 가져야만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채우고 채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어리석게도 비어서 얻게 되는 충만함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쉴 틈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을 위해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 무엇을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시 사람들은 늘 뭔가를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채워보려고 서두르는 사이 마음에는 탐욕, 이기심, 아집 등 부질없는 것들로 가득 찰 뿐 만족은 없다. 그 황량하고 거친 마음엔 나와 내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털어놓을 틈이 없다. 마음의 여유를, 생활의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삭막하고 고통스럽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세상은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 집단 이기주의에 팽배하다. 오직 이익을 위해서 모이고 또 힘을 발휘한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다. 그러다가도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은 금방 헐뜯고 흩어진다. 또한 편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파괴되어가는 소중한 자연 환경은 어찌할 것인가? 이 모두는 바늘 하나 꺼줄 수 없이 가득 찬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다. 이 욕망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한다. 산하 대지를 다 품고 여전히 비어있는 허공 같은 마음에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심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전부가 다 개인 이기주의, 이제 개인 이기주의는 이제는 당연해요. 당연하고 다들 그렇게 개인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 안 해요. 그건 당연하는 것이니까. 그전에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했었죠. 너만 먹고 살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했단 말이죠. 집단 이기주의. 우리 사회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를 나누어 보려면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집단 이기주의가 갈라져 있는 것은 남북 갈등이에요.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 그래서 나눠서 서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갈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사 갈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노동 운동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장 거칠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의 공장을 다 짓고 그 공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노동운동이 너무 거칠어서 여기서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그 임금을 다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동남아로 다 빠졌죠. 그 공장들이. 옛날에는 구로동 공돌이 공순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광명시도 공돌이 공순이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이 구로동 공장이 다 없어졌잖아요. 공장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안산으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외국으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할 곳이 이제 없어서 지금은 실직자, 특히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서로 갈등,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창원 단지에도 일본 그 기업들이 공장을 거기다 세우기도 하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들어와요. 거기에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들이 다 밖으로 빠진단 말이죠. 월남에 삼성 공장이 없으면은 월남의 경제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얼마나 큰 공장이 거기가 지어졌으면 그러겠어요. 그러한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저기가 없을 리가 없죠. 일자리가 없을 리가 없죠. 일본 기업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아주 최고의 첨단 기업, 그 기업의 공장, 그 기업의 사무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갈등의 문제를, 노사 갈등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갈등을 얘기를 하자면 말도 못해요. 집에서 자식과 부모가 한 마음으로 돼서 사는 집이 얼마나 있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갈등들이 크죠. 남녀 갈등도 있죠. 이러한 게 이제 전부가 다 집단 이기주의로 다 변해가지고, 노동자도 노동자끼리 뭉쳐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지금 대선이잖아요? 대선인데 대선, 당은 뭐, 민주당, 국힘당, 무슨 당인데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부 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당들은 전부 다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목표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요. 뭐라도 하는 그 뭐가 뭐냐면은 비리건 뭐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여러분들 허경련 유튜브 봤어요? 허경련 유튜브 보면요. 그 허경련이 대통령 되면은 한 달에 개인의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은 그런데요. 국민 모두 개인에게 한 달에 150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150만 원씩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15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계산을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150만 원씩을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고, 지금 그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다 자기들이 쓴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기업에, 어느 기술, 어느 산업에 투자도 하지요. 지금 그 세금이 엄청나게 거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로 세금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손해본 것을 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주느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허경련 씨 얘기에 의하면 그래요. 자기는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 300명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저기 삼천 교육대로 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1년에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기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빚을 국회의원들이 쓴 것만 가지고도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농촌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영업자들이 빚진 것을 1년에 다 갚아볼 수 있대요. 국가에서 다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그 세금 걷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돈을 많이 뿌리겠다, 50조, 100조를 뿌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허경련 씨 얘기가 3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다라고 요즘 그 국힘당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대담하고 막 그래요. 물론 거기에 허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세금이 많이 걷죠.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라고 그러죠. 10위.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 어느 분야가 많이 발전이 됐느냐 하면은 아직 돈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이오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바이오 산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저기도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이 코로나 치료약도 곧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백신도 곧 나온다고, 작년에는 곧 나온다, 이렇게 했더니, 1년이 가도 안 나오긴 하지만, 새로운 신약 개발을 많이 해요. 이게 바이오 산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발전된 산업 분야가 뭐냐면은, 그 에너지 분야야. 뭡니까? 요즘 새롭게 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는 게 태양 에너지 말고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선진국 거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자동차가 수소 에너지로 이제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 몇 년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 에너지만 나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석유를 그렇게 수입하지 않아도 돈 갖다 많이 주고 수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또 경제 규모는 더 커져요. 거기다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 경제 규모는 아마 그 세계에서도 한 5위, 4위 정도는 금방 올라갈 거예요. 막 이렇게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네. 자꾸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돈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을 비울 수 없는 자꾸 욕심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도 노인의 어느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담당하잖아요. 어린이들을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이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와 노인들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노인들은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기본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앞으로 성장해서 이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나라고 그렇게 지금은 하죠. 국가에 짊어지고 나갈 그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성장을 책임져야죠. 국가에서. 그래야 이 국가가 미래가 창창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뭐라노? 한 번에 다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접어두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너무, 마음을, 욕심을 부리지 마라. 마음에 무슨 번뇌를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세간에서 명상 수행이 유행이다. 분주한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명상 시간이 또는 참선이 그렇다는 거죠. 번뇌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보려 하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을 비우고 또 비우는 시간이다. 그 비어있는 마음에선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감성이 싹트고 밝은 지혜의 안목이 열린다. 물론 사람 사는 일은 바쁘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야 하고 또 승진도 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쉬어감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2평 남짓한 작은 방에 작은 안전뱅이 책상과 작은 책꽂이 그리고 벽에 걸린 햇대포가 전부였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위에 옷을 넣어둔 농 하나, 실렁에는 뭐 살림살이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아랫목에 벽 위에다가 햇대포를 내놓고 거기다가 그 대막대기 큰 거 한번 옆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옷을 다 걸어놔. 그런 거 햇대포로 덮어놓고 그 햇대포에다가 술을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놨던 거. 방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 생기면은 이제 금고 같은 것이 없으니까 어디다 감춰두려고 그러는데 감춰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어디다 숨기는 걸 다 우리가 알아요. 그 장롱 밑에 제일 밑에는 서랍이 있거든. 서랍 열어보면 거기에 막 쌓아두고 그 밑에다가 돈 숨기는 거. 근데 한 번도 훔쳐보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는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에 작은 안전뱅이 책상과 작은 책꽂이 그리고 벽에 걸린 햇대보가 전부였던, 그래서 한결 넓어 보였던 우리 방이 있었다. 그 텅 빈 방에 비 오는 날에는 빗소리가, 맑은 날에는 눈부신 햇살이, 그리고 우리의 꿈이 가득했다. 작지만 간결하게 정돈된 방, 그리고 욕심을 덜어낸 빈 마음이 삶을 여유있게 한다. 그 비어둔 자리에 만족스럽고 따뜻한 삶이 찾아든다. 예, 제가 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가끔 이제 다른 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큰 방 하나에서 다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불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이불을 하나뿐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계속 그 손으로 끌어당겨요, 이불을. 그래서 그 이불보가 하얗는데 이불마다 가해가 전부 다 손때에 묻어가지고 가끔 빨아야 돼요. 안 빨면은 그게 손때에 묻고 거기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불을 한 번씩 빨아서 다시 꾸며가지고 이렇게 덮으면은 그 이불 보에다가 이 풀을 많이 매겨요. 풀을 많이 매겨야 나중에 빨 때 이제 때가 잘 빠져요. 풀을 많이 안 매기면 때가 잘 안 빠지나 봐요. 그 풀을 굉장히 세게 매겨가지고 이게 칼 같아요. 그래서 당겨가지고 목 여기까지 덮으면 목이 풀 매긴 이불 여기에서 목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또는 그냥 누가 끌어가도 내버려 놔두기도 하고, 아침에 보면은 저 나이 적은 애들은 저쪽에서 자고, 그러니까 나이 적은 애들은 이불 안 덮고 저 구석지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고, 또 한 놈은 저 위에서 자고 있고, 이래 했어요. 이 얘기를 어느 절에서 이제 했어요, 법회 때. 여기도 그럴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미워서 욕할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흉보고 있어요, 그것을. 학교도 안 다니고 전라도 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법회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일을 딱 포기를 하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정리한 마음 그 틈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다른 일이 생겨요, 다른 일이. 그래서 마음을 비워두면은 다른 삶이 찾아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딱 끊어내라. 포기해라. 그러면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다른 삶이 찾아 들어온다 이거죠. 새로운 삶이 찾아 들어온다 이거죠.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가끔 연애하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게 되면은 여자애들은 막 혼자 어디 가서 울고 막 그래요. 남자애들은 시무룩하게 있고. 그래서 보통 표정 보면은 아, 저놈 헤어졌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가서 말 걸어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뭐 며칠 안 돼서 헤어진. 그래가지고 뭐 죽고 싶다 하고 뭐 절이 안 나오고 싶다 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다시 다 헤헤호호호 하고 와요. 그럼 저것이 뭐가 생겼어. 그래서 뭐가 생겼냐 하고 물어보면은 말 안 해. 그럼 그 반드시 생겼어. 그 봐라. 한 놈 보내니까 다른 놈이 오잖아. 그 비우면 온다. 그래서 내가 비운 만큼 새로운 놈이 오든지 새로운 년이 오든지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빨리 알아들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연애하다가 뭐 연애한 사람마다 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한 놈이 가면은 또 한 놈이 채워져야 그 마음이 안정이 되지. 마음이 안 채워지면은 그 마음이 오래. 또 채워질 때까지 그 마음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채워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개새끼라도 채워져요.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해야 그것이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사랑의 대상에 새로운 것이 올 수 있고 새로운 삶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 비우라 이거예요. 비워요. 네. 12시 다 됐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